트럼프, 금리 인하의 직진 파월 경질은 아니지만 압박은 계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 전략의 핵심 축으로 저금리 체제 복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직접 해임하진 않겠다고 밝혔지만 재정 및 정치적 수단을 통해 금리 인하를 압박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고정된 채 물가가 다소 하향 안정세를 보이자 트럼프는 지금이야말로 금리를 내려야 할 때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 부양책과 세금 감면 등과 함께 전방위적인 선거 캠페인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연준이 고금리 정책을 고수할 경우 정책을 수정할 다른 방안들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이는 사실상 의회 또는 행정부 차원의 법제도적 압박 가능성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만약 트럼프가 금리를 낮추기 위해 정치적 압박을 지속한다면 연준의 독립성 논란과 함께 글로벌 금융시장의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파월을 경질하진 않더라도 그의 임기 중 패드의 정책 결정에 실질적인 개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리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며 이는 채권 시장 변동성과 달러 가치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ADM, 바이오 연료 규정 앞두고 미 대두시장 패닉. 미국 농산물 시장에 이상 신호가 켜졌습니다. 곡물 대기업 ADM이 새로운 바이오 연료 혼합 규정 시행 전 대규모 대두 매입에 나서면서 대두 시장에 공급 불안과 가격 급등의 불씨가 번지고 있습니다. ADM의 매수세가 포착된 후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는 대두 선물 가격이 단기 급등하며 공급 부족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배경은 미 환경보호청이 곧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바이오 연료 혼합 비율 규정입니다. 해당 규정은 디젤 및 기타 운송 연료에 더 높은 비율의 바이오 성분을 포함하도록 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식물성 오일 기반 바이오 디젤 원료인 대두 수요가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ADM은 이 규정 발표 전에 원료 확보를 선제적으로 마무리하려는 전략으로 보이며 이는 경쟁 업체들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농가와 가공업체들은 원료 확보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가격 전쟁과 공급 병목 현상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3. 넥스트에라 직원들 자사주 매도로 4,500만 달러 현금화. 미국 재생에너지 대기업 넥스트에라 에너지의 내부 직원들이 대규모 자사주 매도를 단행하며 총 4,500만 달러 이상의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근 회사 주가 상승과 주주 보상 프로그램 확대로 인해 내부자 매도가 급증한 결과입니다. 매도 규모가 공개되자 투자자 사이에선 경계감과 함께 향후 주가 흐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분석가들은 내부자 매도가 일반적으로 기업 내부에서의 부정적인 전망을 반영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날 넥스트에라 주가는 약 0.94% 상승했으나 향후 조정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이번 매도는 정기적 보상 프로그램의 일환이며 기업의 펀더멘털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4. 애플, 시리 AI 업그레이드 2026년 봄으로 연기 기대감 반감. 애플이 자사의 음성비서 시리에 AI 기반 업그레이드를 적용하는 계획을 기존 예상보다 늦춰 2026년 봄으로 연기했습니다. 이는 경쟁사인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AI 기능을 앞세워 시장 주도권을 쥐고 있는 가운데 애플이 기술적 완성도 확보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연기 소식에 다소 실망감을 표하며 AI 관련 주도권 경쟁에서 애플의 입지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은 애플의 AI 전략이 구체적인 제품 및 기능으로 빠르게 구현되기를 기대했으나 해당 일정 조정으로 인해 기대감이 부분적으로 후퇴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애플 주가는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으며 향후 개발 일정과 성능 데모 공개 여부가 추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도 항공 참사로 보잉 주가 급락 4.79% 하락.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의 주가가 인도에서 발생한 항공기 추락 사고의 여파로 급락했습니다. 해당 사고는 보잉 기종이 인도 국내선 운항 중 갑작스런 기체 결함으로 추락하면서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잉 737 계열 기종의 구조적 결함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번 사고가 다시 한번 글로벌 안전 이슈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잉은 과거 737MAX 기종 결함 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은 전례가 있으며 이번 사고로 인해 회사의 리스크 관리 체계와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규제 심사 강화, 신규 주문 취소 등 연쇄 반응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잉 주가는 하루 만에 4.79% 하락했습니다. 향후 미 연방항공청 FAA과 인도 민항당국의 조사 결과가 보잉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6. 핀테크 차임. IPO 첫날 37% 폭등하며 성공적 데뷔. 모바일 뱅킹 스타트업 차임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기업 공개 IPO 첫 거래일에 무려 37% 급등하며 성공적인 시장 데뷔를 마쳤습니다. 이번 IPO에서 총 8억 6,400만 달러를 조달했으며 시가총액은 상장 직후 120억 달러에 근접했습니다. 차임은 수수료 없는 디지털 은행 플랫폼으로 지세대와 밀레니얼 사이에서 빠르게 입지를 넓혀온 핀테크 기업입니다. 주요 은행들과 달리 복잡한 수수료 구조가 없고 조기 입금 기능과 카드 없이 모바일 기반 금융 접근이 가능한 점에서 젊은 소비자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번 IPO 성공은 핀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자 신뢰 회복의 신호로도 해석되고 있으며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기존 대형 금융기관들도 이들의 주가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 연준 금리 인하 가속화 압박할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고심 중인 금리 정책에 이란과 이스라엘 간 중동 전쟁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급증하고 유가는 1.23% 상승하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글로벌 경기 위축에 대한 두려움도 커지며 시장에서는 연준이 오히려 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월가 전략가들은 중동 긴장이 장기화될 경우 소비자 심리 위축과 기업 투자 감소로 인해 경기 둔화가 본격화될 수 있으며 이는 연준이 금리 동결에서 인하로 전환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국채 수익률은 소폭 하락하며 투자자들이 경기 둔화를 선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2025년 하반기에 한 차례 이상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9월 FOMC 회의에서 방향 전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준 내부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의 지속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어 전쟁 외 변수들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예상됩니다. 트럼프의 관세 본능, 막판 협상 시계 앞당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관세의 사람이라며 다시 한번 강경한 무역 스탠스를 강조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트럼프는 스스로 기한을 설정하고 타협보다 압박을 통해 거래를 끌어내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관세가 최고의 협상 카드라며 필요하면 언제든 발동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중국을 향해 고율 관세를 예고하면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트럼프식 협상의 정체를 다시 꺼내든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발언이 글로벌 무역 흐름에 미치는 파장을 우려하고 있으며 기업 실적에도 직간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소비재 전자업종에 타격이 예상되며 주요 다국적 기업들은 상황에 따라 공급망 재조정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틱톡 퇴출 초읽기 6월 19일이 운명의 날. 세계적인 숏폼 영상 플랫폼 틱톡이 미국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6월 19일이 법적 시한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생명줄을
제공하지 않는 한 틱톡은 미국 앱스토어에서 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는 미 정부의 분할 매각 명령에 대해 여전히 법적 대응 중이며 행정부와의 협상도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매각 마감일 연장이나 제3자 매각 가능성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틱톡 퇴출은 단순한 앱 차원을 넘어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의 상징으로 해석되며 수많은 미국 내 크리에이터 및 중소 광고업체들에도 충격을 안길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는 유튜브 쇼츠 및 인스타그램 릴스 등 경쟁 플랫폼에는 반사이익이 될 전망입니다. 4.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견제 나섰나? 오픈 AI가 자사를 최대 투자자이자 파트너로 두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반독점 소송 제기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오픈 AI 내부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두 기업은 챗GPT 및 코파일럿 등을 통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오픈 AI가 독립성과 방향성에서 갈등을 겪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인프라 의존도 및 API 제공 범위 등에서 이에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보도는 AI 생태계를 둘러싼 권력 투쟁의 단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반독점 이슈가 미국 기술 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FTC와 법무부가 관련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미국 발전소 건설비 최저 유지. 미국 내 발전소 건설 시장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용 경쟁력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은 여전히 신규 설비 기준으로 가장 저렴한 발전원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발전과 공급망 안정화 덕분에 건설 단가가 급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규 전력 수요가 몰리는 신도시 및 산업단지에서는 태양광 기반 소형 발전소 도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연방정부의 친환경 보조금 정책과 맞물려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기존 석탄 및 천연가스 기반 설비는 유지 보수비 증가와 탄소세 인상 압박으로 인해 점차 수익성을 잃고 있으며 미국 에너지 정책은 사실상 탈화석연료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6. 매출 0 한방제약주 64,000% 폭등 쇼크. 블룸버그는 최근 미국 주식시장에서 전례 없는 주가 급등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매출이 0인 한방제약 관련 기업의 주가가 단 하루 만에 64,000% 폭등하며 시장을 놀라게 한 것입니다. 이 회사는 상장 당시부터 실적이 없는 소형주였고 단일 제품도 승인받지 않은 상태였지만 SNS 기반의 밈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며 급등을 연출했습니다. 이 사례는 주식시장에서 유동성과 투자자 심리가 결합할 경우 얼마나 급격한 가격 왜곡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경고 신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펌프앤덤프 수법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으며 거래소 측도 투자자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7. 엔비디아 사상 최고가 경신 임박. AI 반도체 강자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투자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는 1.17% 상승하며 사상 최고가에 근접했으며 AI 붐을 타고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엔비디아의 최근 주가 상승세가 단기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실적 기반의 구조적 성장 흐름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성능 컴퓨팅과 AI 모델 학습 수요가 폭증하면서 H100, B100 GPU의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성능 컴퓨팅과 AI 모델 학습 수요가 폭증하면서 H100, B100 GPU의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곧 있을 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역대 최대 수익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로 인해 대형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추가 상승 여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이란, 사흘째 격돌 중동전쟁, 장기화 경고 등. 이스라엘과 이란이 사흘 연속 상호 군사 공격을 주고받으며 중동 지역 긴장이 폭발 일보 직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군사거점과 무기 저장 시설을 공습했고, 이란은 드론과 미사일을 통한 보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방위기업 LB 시스템즈의 주가는 이날 5.43% 급등하며 전쟁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쟁 수익은 단기적일 뿐 글로벌 원유공 급망 차질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국제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충돌이 기존의 국지전 차원을 넘어선 장기 소모전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미국과 유럽의 외교 개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중동 내 핵심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유가 급등과 세계 경제 충격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킹스 시위, 미 전역 강타 LA 폭력 충돌 격화. 노킹스라는 구호 아래 미국 전역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가 격렬한 충돌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시위대와 경찰 간의 격돌로 부상자가 다수 발생했고 도심은 사실상 통제 불능 상태로 빠졌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독단적인 행정조치와 권위주의적 국정 운영에 강하게 반발하며 미국 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연방정부는 이번 사태를 극단적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여론은 이들 시위대의 정치적 요구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압적 이민 정책과 사법개혁 강행에 따른 사회 분열의 실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으며 오는 중간 선거와 대선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3. 보잉 20년 항공 수요 하향 조정 미래 항공산업 우려 확산. 보잉이 향후 20년간 전 세계 항공기 수요 전망치를 대폭 낮춘 것으로 알려지며 항공산업 전반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날 보잉은 글로벌 여객 및 화물 수요가 장기적으로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으며 주가는 1.68% 하락했습니다. 보잉은 특히 중국 및 신흥시장 내 불확실성과 고금리 기조에 따른 항공사들의 투자 위축을 수요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항공기 제조뿐 아니라 엔진, 부품, 유지보수 등 전후방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업계에서는 저비용 항공사의 성장세가 한계에 이르고 친환경 항공기 전환 비용이 시장을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잉 발표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와 항공산업 구조 변화의 신호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4. 미국인 은퇴 상식 낙제점 금융문맹이 초래할 재앙. 최근 실시된 한 은퇴준비 퀴즈에서 미국인 대다수가 기초적인 연금 및 노후 자산관리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퀴즈 응답자 중 70% 이상이 사회보장연금 수령 시기나 인출 전략 등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으며 투자와 복리의 개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금융문맹 상태가 인플레이션, 의료비 상승 등 구조적 위험 요인과 맞물릴 경우 노후 파산자가 폭증하는 사회적 재앙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금융 지식이 높은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미국의 교육 커리큘럼 개편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자산 배분, 리스크 관리, 세금 전략 등 전반적인 금융 지식이 필수이며 이를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트럼프 관세 연착륙에 도움될 수도.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은 최근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대중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의 연착륙을 오히려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고 평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이먼은 단기적 비용 상승은 불가피하지만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라며 인플레이션을 조절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발언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대중무역전쟁은 소비자 물가 상승과 기업 실적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합니다. 특히 소매, 자동차, 전자 부문에서 원자재 및 부품 가격이 치솟을 수 있으며
이는 연준의 금리 정책과도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이먼의 발언은 트럼프 경제 정책의 정당성에 힘을 실어주려는 시도로도 해석되고 있으며 정치경제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6. 트럼프 취임 150일 글로벌 금리 정책 교착 국면 진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150일이 지나면서 글로벌 금리 정책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유럽중앙은행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과거처럼 일제히 금리를 인상하거나 내리는 동조화 전략에서 벗어나 각국의 정치경제 조건에 따라 파편화된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확대, 감세 정책, 국방비 증액 등이 세계 인플레이션과 성장 패턴을 비정형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 정책의 불일치는 글로벌 자본 흐름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갈 곳을 잃은 채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을 오가며 불안정한 시장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으며 결국 각국의 환율 전쟁 및 정책 혼선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7. 연준과 ECB, 금리 정책 분기점에 선 이유.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유럽중앙은행이 더 이상 동일한 통화정책 궤도를 따르지 않겠다는 신호를 명확히 내고 있습니다. 패드는 미국의 고용시장 강세와 견고한 소비를 바탕으로 추가 금리 인하를 보류하고 있는 반면 ECB는 독일과 프랑스의 경기 둔화, 이탈리아 재정 리스크 등을 고려해 유연한 금리 완화로 방향을 튼 상태입니다. 양대 중앙은행의 정책 불일치는 유로-달러 환율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으며 특히 유럽 수출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유지함으로써 달러 강세를 고착화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의 통화 약세와 상충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에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 같은 디커플링은 단기적으로는 정책 유연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제 협력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미국, 중동 지역 일부 대사관 인력 철수 결정 전후 고조 속 조기 대응. 미국 정부는 중동 지역에서 치솟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대사관과 영사관의 외교 인력 철수를 단행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시리아 및 레바논 인근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취해졌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잠정적이며 미국 국민의 생명과 자산 보호를 최우선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철수 조치는 단순한 일시적 대피가 아니라 미국 정보기관들이 해당 지역에서 미국 외교시설을 겨냥한 테러나 로켓 공격 가능성이 구체화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의 장기화, 레바논의 헤즈볼라 움직임, 이란 혁명수비대의 중동 내 확장 활동 등은 미국 외교적 거점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바레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등 동맹국과도 군사 및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의 미군 병력도 경계 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결정은 바이든 행정부가 전통적인 외교적 안정성과 무력 간 균형 전략을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주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 후계 유력, 재무부 비센트 2029년까지 재직 희망. 미국 재무부의 고위 관계자인 비센트는 최근 인터뷰에서 가능하다면 2029년까지 재무부에서 재직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시장에서 그의 정치적 입지와 차기 재무장관 가능성을 둘러싼 해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비센트는 월가 출신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친시장 정책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현재도 금융 규제 완화와 인플레이션 대응에서 실용적 접근을 고수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의 장기 재직 의지 표명은
정치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재정 정책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동시에 시장의 친화적인 메시지로도 해석됩니다. 제닛 옐런 현 재무장관은 이미 고령으로 인해 차기 행정부에서 연임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비센트는 내부 후계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재무부 안팎에서는 비센트가 정책 조율력과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그의 발언은 향후 트럼프 재선 이후 경제팀 구성을 염두에 둔 포석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3. 트럼프 친석탄 반환경 본색 오염 배출 규제 철폐 계획 발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했던 발전소 배출가스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강력한 정책안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조치가 에너지 독립과 산업 재건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주장하며 석탄 중심의 전력 산업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특히 오하이오, 웨스트버지니아 등 탄광 주도의 공화당 텃밭 지역의 산업계와 노동계의 지지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는 불필요한 규제는 전력 요금을 올리고 산업을 위축시켰다며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친환경보다는 성장과 고용 창출에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기후위기 가속화는 물론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및 일부 기후 동맹국들도 외교 채널을 통해 우려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향후 이 조치가 실제 입법화될 경우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사실상 무력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4. 암호화폐 업계 지원 법안 상원 진출.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새판 짠다. 암호화폐 시장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이 드디어 미국 상원에서 공식 심의에 들어갑니다. 이 법안은 업계와 공화당 의원들의 강력한 로비 속에 마련된 것으로 현재 시장에 유통 중인 USDC, 테더, 페이팔 USD 등 주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기준과 담보 요건, 회계 공개, 은행 규제 준수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연방 정부 허가를 필수로 하고 발행사는 매일 자산 보고 및 감사를 수용해야 하며 달러와의 10일 패깅을 유지할 수 있는 담보 구조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업계 입장에서는 다소 엄격한 규제로 볼 수 있으나 제도권 금융 진입의 핵심 전제 조건으로 평가됩니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미국 내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의 대형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으며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결제 기업들도 스테이블 코인 결제 시스템 도입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오라클, AI 수요 폭증에 실적 호조. 클라우드 기업들 주목. 오라클은 최근 발표된 실적에서 인공지능 수요 덕분에 기대치를 웃도는 수익을 기록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실적 호조는 오라클의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특히 AI 연산 수요에 최적화된 시스템이 기업 고객에게 크게 어필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오라클의 매출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특히 대형 금융사, 헬스케어, 통신 산업에서의 대형 고객 확보가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오라클은 또한 오픈 AI 및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AI 생태계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오라클이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 기업에서 AI 클라우드 중심으로 전환에 성공한 사례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번 실적은 향후 주가 반등에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단기적으로는 기술주 변동성에 따라 조정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6. 구글 - 오픈 AI 손잡고 코어위브 대형 수혜자로 부상. 코어위브는 구글과 오픈 AI의 전략적 파트너십 확장 속에서 새로운 기술 인프라 공급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GPU 서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코어위브는 AI 학습에 필수적인 고성능 컴퓨팅 파워를 공급하며 해당 부문에서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 AI가 기존 마이크로소프트 외에 대한 인프라 파트너로 코어위브를 선택한 것은 AI 시장이 단일 기업 독점에서 다원적 경쟁 구도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구글 역시 내부 AI 프로젝트와 클라우드 서비스에 코어위브의 인프라를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업계 내입지가 급상승했습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AI 중심 산업 전반의 밸류체인 다각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코어위브의 기업 가치 상승은 향후 IPO 기업 공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7. 아폴로, 신입투자은행과 채용 지원 JP모건 디몬과 전략 조율. 사모펀드 거물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는 신입투자은행과 채용 일정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제이미 디몬이 이끄는 JP모건과의 인재 수급 전략 조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폴로는 당초 상반기 중 신입 채용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고위층이 JP모건 등 월가 대형 투자은행과 인재 영입 협약을 재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투자 환경 불확실성과 연봉 구조 조정, 부서 통폐합 등을 고려한 전략적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JP모건 측은 고급 인재의 월가 유출 방지와 함께 아폴로와의 협력을 통해 파트너십 구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향후 금융업계 전반의 채용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아폴로의 결정은 단순한 채용 지연이 아닌 월가 전체의 인력 전략판을 바꾸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트럼프 관세 유지, 항소심도 인정 항소심 판결로 트럼프의 보호무역 기조에 힘실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도입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가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 또다시 정당한 조치로 인정받으면서 현재의 관세 구조가 유지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국 내 수입업자들이 제기한 관세 철폐 소송에 대한 항소심 결과로 법원은 행정부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고율 관세는 당분간 계속 유지될 예정이며 트럼프의 고호무역적 정책이 경제 및 정치 분야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2020년 대선 이후에도 관세를 경제 무기이자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해왔으며 이번 판결은 향후 그가 재집권 시 다시 관세를 강화하는 데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판례로 남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이 관세를 조정하거나 철회하려는 시도는 법적 제약과 정치적 부담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며 미중 무역 갈등도 지속적으로 긴장을 안고 움직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S&P 500 사상 최고치 임박 무역 협상 기대감에 증시 훈풍. S&P 500 지수가 2021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최근 트럼프와 바이든 양측에서 무역 정책에 유화적 제스처가 잇따르면서 리스크 선호 심리가 강해졌습니다. 특히 미중 양국이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무역 협상 재개 가능성을 탐색 중이라는 보도는 투자 심리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뿐만 아니라 다우존스 지수도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며 전반적인 시장 상승 랠리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투자자들이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을 점점 더 확신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합니다. 여기에 6월 중순 발표 예정인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경우 연준의 금리 동결 또는 인하 기대감까지 겹쳐져 주식시장의 긍정적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 미마이너스 멕시코 철강 관세 타협 초읽기 관세 완화와 수입 쿼터 조율 시도. 미국과 멕시코가 철강 수입 관련 관세와 물량 제한을 놓고 막판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양국 정부가 상호 관세 완화를 골자로 한 합의에 근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도입한 철강 관세가 양국 산업에 미치는 파장이 커짐에 따라 미국은 일정 관세를 유지하되 멕시코산 철강 수입량에 상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철강업계의 보호와 동시에 북미 무역협정 정신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정치적 고려가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멕시코 정부가 자체 수출 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민간 철강업체와의 내부 합의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 중 공식 발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4. 상원, 팁 소득 초과 근무 감세안 추진 노동계와 소상공인 엇갈린 반응. 미국 상원이 트럼프가 지지하는 새로운 세제 혜택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외식업 종사자 등 팁 수령 노동자의 소득과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 세금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해당 법안이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을 높이고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과 노동단체는 이 조치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재정 지출 확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원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세부안을 공개하고 표결에 나설 계획입니다. 트럼프의 CFTC 수장 지명자, 암호화폐 경험 강조 가상자산 규제 정책 전면에 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수장으로 지명한 인물이 상원 청문회에서 자신이 주도한 암호화폐 관련 정책 경험을 전면에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지명자는 과거 디지털 자산의 정해 및 거래소 감독 권한 정립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며 현재 급성장 중인 디파이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틀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문회에 참석한 공화당 의원들은 지명자의 시장 이해도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접근 방식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으며 민주당 측은 소비자 보호와 투기 과열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CFTC는 향후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인선은 가상자산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6. 무디스, 개인 투자자 사모신용시장 과열 경고 리스크 외면한 수익 추구 확산.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이 리스크가 높은 사모신용시장에 대거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며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기존에는 기관 투자자의 전유물이었던 이 시장에 연수익률 10% 이상을 기대한 개인 자금이 빠르게 몰리면서 거품 형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환 유예 조건이나 부실 가능성이 큰 대출에도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디스는 향후 금리 환경이나 실물 경기 하락 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도 이 같은 흐름에 주목하고 있으며 사모대출 시장에 대한 감독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 스타벅스, 북미전 매장 인력 운영 조기 혁신 AI 기반 스케줄링 도입 확대. 스타벅스가 새로운 인력 운영 모델을 북미 지역 전 매장으로 조기에 확대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모델은 AI 알고리즘 기반의 스케줄링, 직원 교대 효율성 개선, 시간당 고객 대응 속도 향상을 중점으로 하며 현재 시범 운영 매장에서 긍정적 결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변한 소비 패턴과 인건비 상승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고객 대기 시간 단축과 직원 만족도 향상이 동시에 기대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이와 함께 2025년까지 전 매장의 자동화 설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연간 수천만 달러 규모의 인건비 절감 효과도 노리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산업, 후폭풍 대비 비상. 미국 자동차 산업은 팬데믹 이후의 생산 수요 급등기를 지나 이제 숙취에 대비하는 분위기입니다.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은 전기차 전환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해 왔으며 팬데믹 당시 반도체 공급난 이후에 보복 소비로 촉발된 수요 급등기에 생산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비자 수요가 둔화되면서 차량 재고가 빠르게 쌓이고 있고 이에 따라 업계 전반은 공급 과잉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시점에 직면했습니다.
포드는 최근 1.58% 상승했으며 스텔란티스도 1.96% 오르며 단기적 주가 회복세를 보였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이를 구조적인 회복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 대출 금리의 상승, 경기 불확실성, 소비자 심리 위축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자동차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차 시장이 공급 과잉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면서 신차 판매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제조사들은 생산량 조절, 판촉 강화, 금융 조건 완화 등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나 미국 내 전반적인 경기 둔화 국면에서는 이러한 대응이 일시적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일부 전문가는 전기차 시장 역시 경쟁 심화와 기술 개발 부담으로 인해 수익성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산업 구조 조정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결혼식 비용 급등 절약 전략은 무엇인가? 미국 내 평균 결혼식 비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평균 결혼식 비용은 3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일부 도심 지역에서는 5만 달러를 웃도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비용 부담은 젊은 부부에게 커다란 재정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하면서 예약이 밀리고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식음료, 예복, 촬영, 장소 대여료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비용이 상승했습니다. 예식업체들은 인건비 상승과 공급망 불안정을 주된 원인으로 꼽고 있으며 수요가 여전히 높은 만큼 가격 인하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다양한 절약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오프시즌 결혼식, 요일 변경, 인원 제한, 셀프 촬영, 간소화된 피로연, DIY 데코레이션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 일부 부부는 결혼식 비용보다는 허니문이나 주택 구입을 위한 자산 축적을 우선으로 고려하며 스몰 웨딩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예산 수립 단계에서 실질적인 한도를 먼저 설정하고 그에 따라 우선순위를 조정할 것을 조언합니다. 또한 친구나 가족의 재능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도 비용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강조합니다. 3. 트럼프의 무역전쟁, 코로나식 수입 대란 부를 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새로운 대중국 관세 정책이 미국 내 코로나 시기와 유사한 수입 물류 대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시와 마찬가지로 공급망이 단절되거나 제품 수급이 불안정해지는 사태가 다시금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소비재, 식료품, 의약품 등 필수 품목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미국 시장에서 고율의 관세는 수입 감소를 야기하고 이는 가격 급등 및 품귀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치 마스크, 손세정제, 생활용품이 부족했던 코로나 초기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현실화되면 소비자 피해뿐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운영에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공급 다변화를 준비하지 않은 기업들은 타격을 피하기 어려우며 글로벌 물류비 상승도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가져올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관세 정책을 강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역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 4.200만 명의 65세 진입, 자산 대화의 판이 바뀐다. 2025년을 기점으로 매달 35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이 65세에 도달하고 있으며 이는 연간 4.200만 명이라는 사상 최대 수치입니다. 이들의 대거 은퇴는 미국 사회 전체의 금융 구조와 소비 패턴을 급변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베이비붐 세대로서 상당한 금융 자산과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동시에 연금과 의료비에 대한 불안도 큽니다. 이러한 은퇴자들의 급증은 은행, 보험사, 금융서비스 기업들에게 큰 기회와 동시에 도전 과제가 됩니다. 일례로 은퇴 후 자산을 어떻게 배분하고 언제부터 인출할지, 사회보장연금 수령 시점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질문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상담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자산을 이전하거나 공동투자를 고려하는 경우도 많아 세대 간의 자산 전략 역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대비한 교육과 상담 서비스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연금제도 강화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트 상원의원, 머스크와의 갈등 봉합원회.
공화당의 유력 인사인 J.D. 반트 상원의원은 최근 머스크와 트럼프 간에 벌어진 공개 갈등에 대해 정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며 머스크의 정치적 지지 회복을 희망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최근 트럼프의 대중정책 및 정부 계약 해지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 정치적 괴물의 행태라며 공개 비판했고, 이에 따라 양측의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내부에서는 머스크의 경제적 영향력과 테슬라의 주가 상승세를 고려해 관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반트 의원은 우리는 강력한 기업 리더들과 협력해야 한다며 머스크와 같은 인물들이 공화당의 친기업 노선을 지지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양측이 관계를 복원할 경우 테크 산업과 정치권 간의 전략적 연계가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테슬라뿐 아니라 머스크가 이끄는 X와 XAI 등의 기술 프로젝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트럼프 중국과의 협상 매우 진전돼 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협상이 매우 멀리 나아가 있다고 밝히며 무역 협상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발언은 최근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으며, 양국 간 관계가 격화되고 있다는 우려와는 다소 상반되는 메시지입니다. 트럼프는 중국도 이 협상을 원하고 있으며 미국은 좋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발언이 국내 정치용 메시지일 가능성을 지적하면서도 실제 협상이 진행 중인 것은 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농산물, 반도체, 첨단 기술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접근권이 협상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중국 측의 반응과 함께 무역협정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된다면 양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7. 고용시장의 이상 신호, 연준의 금리 인내에 힘실어. 최근 미국 고용시장에서는 전형적이지 않은 이상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낮지만 구인 공고수는 줄어들고 있고 임금 상승 속도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준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기보다는 당분간 현재 수준을 유지하며 상황을 관망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표된 고용보고서는 신규 고용 증가 수치가 예상치를 하회했고, 이는 경제 과열 우려를 다소 완화시켰습니다. 금리 인상의 압박이 줄어든다는 점은 주식시장에는 긍정적 시그널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과 S&P 500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고용지표는 연착륙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해석하며, 연준이 지나치게 공격적인 금리 정책을 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애플 대대적 소프트웨어 개편 발표 AI에는 침묵. 애플은 최근 열린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자사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규모 개편을 예고했지만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iOS, iPadOS, macOS 등 모든 주요 운영체제가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변경과 생산성 기능 개선을 포함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고 발표했으며, 특히 사용자 맞춤형 위젯, 새로운 잠금 화면 설정, 통합된 알림 센터 등 UX 중심의 변화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것은 애플이 어떻게 AI를 채택할 것인가였는데, 애플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AI 전략을 앞세워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애플은 오히려 사생활 보호와 하드웨어 통합에 집중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이 이번 발표에서 유일하게 AI와 관련해 언급한 부분은 사진 정리 기능, 시리 개선 등에서 약간의 AI 기능이 들어갔다는 설명뿐이며, GPT류 생성형 AI 도입이나 자체 모델 개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는 애플이 경쟁사들보다 늦게 시장에 진입하거나 더 완성도 높은 전략을 준비 중이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이에 다소 실망한 분위기로 발표 직후 애플 주가는 1.21% 하락했습니다. 아이패드 사상 최대의 기능 업그레이드 예고. 애플의 소프트웨어 개편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은 것은 아이패드의 기능 업그레이드였습니다. 아이패드 OS의 변화는 단순한 인터페이스 개선을 넘어 노트북 대체 가능성을 본격화할 정도의 대형 업데이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이패드는 이번 개편으로 멀티태스킹 기능이 대폭 강화되며 스테이지 매니저 기능이 더욱 정교하게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이제 앱 간 전환은 데스크탑 수준으로 부드러워졌으며 외부 디스플레이 연결과 포인터 기능도 이전보다 훨씬 정교해졌습니다. 또한 새로운 파일 관리 기능과 함께 애플 펜슬의 필기 인식 능력이 개선되어 전문적인 디자인 작업이나 수학 공식 작성 등에서도 활용도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특히 교육 시장과 디자이너, 콘텐츠 크리에이터 층에서 아이패드를 노트북 대체제로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판매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패드 역시 AI 관련 기능은 소극적으로 도입된 상태이며 클라우드 기반 협업 기능 등에서 경쟁사 대비 뒤처졌다는 평가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편의성과 직관적 기능 강화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3. 미국 정부 8월 중순까지 부채 한도 임시조치 소진 가능성. 미국 의회 예산국은 6월 초 보고서에서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부채 한도 관련 임시 조치들이 오는 8월 중순까지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연방정부가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기본적인 재정 집행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로 시장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재무부는 특별조치라는 회계 기법을 사용해 채무 불이행을 피하고 있지만 세수 감소와 지출 증가로 인해 시간이 촉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협상이 지연될 경우 또다시 정부 셧다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번 CBO 보고서는 투자자들에게 다시 한번 미국 국채에 대한 리스크를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단기물 금리가 상승하고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4. 로빈후드 개미들 S&P 지수 예측 게임에서 혼쭐. 개인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플랫폼인 로빈후드에서 최근 개설된 S&P 500 지수 예측 게임이 대규모 손실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이 게임은 주어진 시간 내에 지수가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예측해 포인트를 획득하는 방식이었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상승에 베팅했다가 실제 하락세에 손실을 입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사용자는 실제 자산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도박적 요소가 강하다, 교육적 가치보다 오히려 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게임성 기능이 투자 학습보다는 단기 투기 심리를 자극해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5. 트럼프 불황 가능성 점점 줄어드는 배경. 일부 경제학자와 월가 분석가들이 경고했던 이른바 트럼프 불황 가능성이 최근 들어 희박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주요 경제 지표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소비자 지출과 고용 수치가 예상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혼란을 야기했지만 일부 제조업 지표와 에너지 수출이 반등하면서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다소 완화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료와 연준의 인내적 스탠스도 시장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국채 수익률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증시의 주요 지수들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 경제 낙관론 속에서 증시 상승 기대 커지는 이유. 최근 투자 심리 회복의 핵심 요인은 경기 침체 우려 완화와 함께 기업 실적 개선 전망이 맞물리며 증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표 ETF인 QQQ는 0.15% 상승했습니다. 이는 테크 기업들의 실적 서프라이즈와 인공지능 관련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금리 동결 기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경제의 소프트 랜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전반적인 증시 분위기도 우호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7. 아마존, 전 세계 AI 유통망 구축 야심 드러내. 아마존은 최근 발표에서 자사를 글로벌 AI 마켓플레이스로 재정의하려는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이미 AWS를 통해 AI 학습용 인프라와 모델 배포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아마존은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과 개발자들이 AI 기능을 보다 쉽게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AI 기반 상품 추천, 물류 자동화, 고객센터 자동응답 기능 등 자사 플랫폼에 이미 적용된 다양한 AI 기술을 외부 고객에게도 상업화하겠다는 전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각각 제머나이와 코파일럿을 내세우며 AI 전면전에 나선 가운데 아마존의 이러한 선언은 AI 도매상으로의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차별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아마존 주가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AI 생태계 내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아마존의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트럼프, 시진핑과의 거래 가능성에 비관 극도로 협상 어렵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월 5일 새로운 경제 연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두고 극도로 협상하기 어려운 인물이라며 미중 간 새로운 무역협정 가능성에 대해 사실상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는 이어 우리는 시진핑에게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했지만 그는 늘 마지막 순간에 조건을 바꾼다며 과거 협상 경험을 되짚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전기차 부품 등 광범위한 수입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언은 단순한 수사적 경고를 넘어서 미국이 사실상 협상 테이블에서 손을 뗐다는 신호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내에서는 공급망 불안과 소비자 물가 상승 등으로 대중 관세의 역풍이 강하게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대중 무역 정책이 미국 내 정치적 입지와 직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트럼프의 관세 법안에 혐오스럽다 직격탄.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대폭 확대 법안을 향해 역겹고 혐오스러운 괴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머스크는 해당 법안이 사실상 미국 내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테슬라를 포함한 미국 내 제조업체들에게 심각한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 법안은 중국을 겨냥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고통을 전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머스크의 발언은 단순한 기업인의 의견을 넘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 실리콘밸리 전반의 반감을 대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의 관세 법안은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내 일부 자유무역파 의원들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있어 머스크의 공개 비판이 이들과의 연대 형성에 불을 붙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3. 간식산업, 관세 폭탄에 무너진다. 미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책임지던 과자, 초콜릿, 시리얼 등의 스낵 제품들이 중국산 원자재 및 포장재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펩시코와 제너럴 밀스 등 주요 식음료 업체들은 생산 비용 상승에 따라 제품 가격을 인상하거나 제품 구성을 축소하는 등 긴축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중산층 소비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팬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가정 내 소비에 다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이들 기업은 관세 장기화에 대비해 해외 조달망을 다변화하거나 미국 내 생산기지를 확충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단기적인 비용 증가로 주가에 하방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 미국 경제의 관세 내성, 고용지표 앞두고 투자자 안정시켜. 블룸버그는 최근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관세에 잘 견디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이번 주 발표될 비농업 고용지표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다소 누그러뜨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와 시티그룹은 모두 전일 대비 소폭 상승하며 시장의 안정을 반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소비자들이 여전히 지출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 분야 중심으로 경제 활동이 재개되고 있어 관세 충격이 상쇄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버팀목이 임시적이며 고금리와 고관세의 이중고가 하반기에 미국 경제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5. 달러트리, 관세 불확실성으로 2분기 수익 전망 하향. 저가 소매업체 달러트리가 2분기 수익 전망을 기존 예측보다 하향 조정했습니다. 회사 측은 관세 불확실성과 원자재 가격 급등이 조달망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특히 중국산 상품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의 수익성이 급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LTR 주가는 6% 이상 급등하며 시장의 반응은 예상 밖의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는 해당 기업이 가격 전가 정책을 강화하고 재고 회전율을 높이며 수익성을 방어하겠다는 전략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소매업계 전반의 실적 압박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6. 세일즈포스의 인내와 CEO의 인맥, 인포메티카 인수 성공 견인. 세일즈포스가 클라우드 데이터 관리 기업 인포메티카를 인수한 배경에는 수개월에 걸친 인내와 CEO 간의 깊은 인맥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사 간 협상은 수차례 난항을 겪었으나 세일즈포스 측이 인포메티카의 장기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협상 과정에서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결과 인수가 성사됐습니다. 세일즈포스의 이번 인수는 단순한 기업 확대가 아닌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 기술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됩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거래가 AI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 구도를 바꾸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의 기술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7. 금속 관세 인상 본격 시행 최종 제한 마감일 도달. 6월 5일부로 미국 정부가 예고한 금속류에 대한 고율 관세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핵심 원자재에 적용되며 미국 무역대표부는 우호국들로부터 최종 제한을 접수받는 마감일이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관세 인상은 글로벌 공급망을 다시 한번 흔들 수 있는 중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과 일본, 한국 등은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반발하며 보복 관세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과 제조업체 비용 증가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재차 가중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주식시장도 이러한 변동성을 반영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